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LLM으로 도면을 그리는 걸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1년 전쯤에 LLM으로 도면 그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영상이 이제 이렇게 사각형에 치수선을 넣은 이런 도면 그리는 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챗GPT 같은 경우는 달리3인가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각형의 치수선이 포함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죠, 그야말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파이썬 코딩으로 매트플롯립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기능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선도 그리고 취수선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려서 보여주고, 그래서 위치나 이런 거는 잘 인식을 해서 뭐 원을 어디다 그려달라 뭐 이렇게 해갖고 적당히 이렇게 하고, 그걸 또 SVG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주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해봤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바드였었는데, 바드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기능이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파이썬을 직접 실행시키고 그걸로 확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1년 동안 LLM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자, 그 사이에 바뀐 게 뭐냐면은, 일단은 챗GPT, 최근에 4.5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엄청나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실사 이미지들만 가능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다이아그램 이런 것도 다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가능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도면 스타일도 일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는 4.5의 최근 강화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이 도면 스타일로도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HTML 코딩을 통해서 도면을 그리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SVG죠.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의 약자거든요. 요 공통이라는 거는 뭐 챗GPT, 그 다음에 클로우드, 제미나이, 가장 큰 모델 3개죠. 결국 얘네들한테 코딩을 시키는데 HTML로 내가 원하는 도면을 그려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원래는 클로우드에서 처음으로 이게 프리뷰 기능을 내놨거든요. 프리뷰.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 그것을 실행시켜서 그냥 보여주는데, HTML 같은 거는 그냥 웹페이지잖아요. 그걸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티팩트라는 거 있죠. 아티팩트라는 거였는데, 챗GPT에도 이제 캔버스라고 내놨고, 제미나이에서도 캔버스를 내놨어요. 뭐 이거 상품 이름이 아니니까 캔버스라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셋 다 프리뷰 기능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LLM한테 코딩을 시키고 그걸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코딩을 통해서 DXF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TML로 만드는 것보다 좀 불편한 게, DXF를 생성하도록 코드를 짜면은 코드를 저장해야 되죠. 그다음에 코드 실행. 그러면은 DXF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또 DXF를 뷰어로 봐야 돼요. 이거 불편하죠. 엄청 불편한데, 제일 좋은 건 이 코딩으로 DXF를 만드는 건데, 요거는 좀 확인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거 챗GPT 4.5 이미지 생성 기능하고, 그다음에 HTML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챗GPT죠. 챗GPT 4.5 최근에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특히 이미지를 올리고 이걸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 그러면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요즘에 뭐 샘 알트만이 서버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브리 스타일로 그리는 걸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4.5에서 저희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런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4.5로 설정을 하고, 여기 밑에 이걸 선택하면 이미지 그리기가 있거든요. 뭐 이거를 선택하면 요 이제 파란색 요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뭐 굳이 그러지 않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그려주는 것 같고요. 요거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프롬프트니까. 자, 프롬프트를 이거 H형 강인데 오타가 났는데 잘 알아들어요. H형 강 단면도를 그려줘. 그 다음에 재원을 줬습니다. 플랜지 두께, 그 다음에 전체 높이, 그 다음에 웹 두께,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랬고, 이제 엔지니어링 드로잉 스타일로 그려줘. 요 문구가 중요하겠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1년 전에는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아까 이렇게 좀 실제로 내가 원하는 도면이 아니라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제법 저희가 원하는 그런 도면을 그렸습니다. H 형광의 모양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해치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이렇게 플랜지와 웹 사이에 이렇게 R이 있는 것도 알아요, 얘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추가로 학습이 됐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높이 300 치수는 맞았는데 폭이 플랜지 두께가 15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15라고 써놨고 그다음에 밑에 81이라는 숫자는 입력한 적이 없거든요. 웹 두께를 8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8이라고 써 있고 300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웹 두께 8이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숫자가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죠. 사실상 엔지니어링에서는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아무튼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GPT 그 4.5의 이미지 기능이 사람들 놀래킨 게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지워달라면 나무를 지워주고 그러니까 포토샵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말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좀 고쳐달라고 몇 번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15라고 써 있는 표시된 수평 치수선의 숫자를 300으로 바꿔달라. 요거 300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요거 300으로 바꿔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300으로 바꿔줬어요, 바로. 그런데 시키지 않은 요 웹 두께를 좀 요 화살표가 이때는 잘 그려졌었는데 고치면서 또 30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화살표가 좀 이상해졌죠. 그다음에 300 그대로고 8도 그대로고 밑에 80은 또 300으로 고쳤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300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이 막 헷갈린 거죠. 자, 웹 두께를 표시하는 30이라는 숫자를 8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요거를 8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8로 바꿨는데 뭔가 또 이상해졌죠. 여기 화살표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300은 자기가 알아서 없앴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여기서 지금 아래쪽에 표시된 칼로 표시된 치수를 15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요거를 15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15로 안 바꿔줬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래 플랜지 두께를 표시한 요거 치수선을 왼쪽으로 옮기고 숫자를 15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로 옮기고 15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옮기긴 옮겼어요, 그죠? 옮기고 그러는데 15가 플랜지 두께를 나타내는 거니까 플랜지 두께 이렇게 15로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적었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요 15라고 표시된 치수선은 플랜지 두께를 나타내도록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고 그냥 숫자만 8로 바꾸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얘가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처음에 자기가 학습된 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그리는데 결국은 플랜지 두께를 나타내려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H빔 재원을 주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H빔 이렇게 그림을 주고 이 치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LLM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이해를 해야 그리는 것도 제대로 그리는데 결국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H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플랜지 두께가 뭔지 모르고 그 두께를 표시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로 시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5원 모델, 그러니까 추론 기능이 있는 5원 모델한테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H 형광 단면도를 그려줘. 폭 300, 높이 300.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을 이렇게 주고 엔지니어링 드라잉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제 그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가 무슨 뜻이다라는 걸 추론을 쫙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해야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치수선을 포함해서 그리겠다. 여기서 포함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엔지니어링 드로잉 스타일이기 때문에 치수선을 넣어야겠다. 치수 텍스트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편집을 누르면 캔버스가 뜨거든요. 캔버스가 뜬 상태에서는 얘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코드 실행 중이라고 나오고 코드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키워보면은 자, 요렇게 결국은 코드를 보면은 요게 매트플롯리브라고 파이썬에서 그래프 그리는 기능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15mm, 10mm, 300, 높이 300 이런 식으로 제법 잘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H빔의 모양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각 좌표들을 구해서 그 좌표를 가지고 이 매플로리브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이제 그린 거죠. 요 한글이 깨지는 거는 원래 매플로리브가 한글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별도의 폰트를 설치해 주면 되거든요. 뭐 한글 폰트가 없다. 그런 게 나오긴 하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좌표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좌표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 문제죠. 이렇게 다 뭐 플랜지 뭐 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치수선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좌표를 다 구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추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좌표 구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는 거죠. 계산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잘 하니까. 자, 그래서 오원을 이용해서 그렸을 때 잘 그렸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HTML로 그려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웹 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웹이죠, 웹. 코딩을 하는데 웹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준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포 옵니다. 포 오는데 이렇게 이제 코딩을 쫙 했어요. 이제 웹 앱이라고 했더니 얘가 그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썼어요. 그래서 코딩을 쭉 해서 결국은 좌표 구하고 뭐 치수선 넣고 이런 걸 다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미리 보기를 시켜보면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건 지금 최종 버전이고요. 이전 버전으로 가면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거든요. 중지하고 거꾸로 가면 아마 이게 첫 버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미리 보기를 시키면 이렇게 에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요 에러난 걸 그대로 얘한테 주고 줬더니 이 에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방법 1과 방법 2를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방법 1로 해줘 그랬더니 또 방법 1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리해줘. 뭐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뭐 이렇게 정리해갖고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웹앱을 만들어갖고 미리 보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고쳐서 실행해봐라 저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했어요. 캔버스에 적용해줘. 캔버스에 적용해줘. 했더니 좀 에러가 몇 번 나서 결국 캔버스 미리 보기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는 수정이 됐거든요, 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계속 수정을 시키고 캔버스에다 적용을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이 캔버스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아까 그 맷플롯립으로 한 거보다는 조금 부족하죠. 어떤 치수선 이 화살표도 없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사각형으로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거기는 좌표를 다 구해갖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호오한테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리액트를 사용했고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 그 리액트 프레임워크가 실행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리액트. 그래서 아마 리액트를 쓰지 말고 그냥 HTML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HTML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만 더해갖고 만들거나 사실상 여기서 프로그램이 필요 없잖아요. 요것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HTML에다가 그냥 SVG를 포함시켜갖고 그냥 그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리액트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버튼이나 이런 걸 눌렀을 때 작동하도록 만들 때 필요한 거니까 리액트보다는 그냥 HTML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엔 또 O3 미니 하이로 한번 해봤습니다. 추론 기능이 좋으니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HTML로 그려줘라고 요번에는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델마다 특징이 뭐냐면 O3 미니 하이에는 또 캔버스를 지원 안 해요. 캔버스가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드 만든 걸 복사해서 실행시킬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쓸 거냐에 따라서 이 모델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사용자한테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샘 알트먼도 GPT-5를 내놓을 때는 뭐 추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통합을 해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을 보면은, 그죠? 화살표 방향이 들쑥날쑥하죠.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대부분의 화살표들이.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틀린 것들이 있어 수정해줘라고 했는데 얘가 좀 고민을 했어요. 2분 35초 동안. 처음에 만들 때는 28초 걸렸는데 2분 35초 동안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이걸 다시 실행시켰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맞았었는데 얘를 거꾸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얘는 또 뭐 이렇게 방향도 달라졌고 오히려 이때는 방향은 맞았잖아요, 그죠? 수직 그 치수선이니까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봤냐면, 혹시 그 파이썬 코딩으로 그 매트플롯리브, 예전에 1년 전에 올렸던 그런 매트플롯리브를 이용하는 걸로도 한번 가능한가 싶어서 해 봤거든요. 파이썬 코딩으로 그려 달라고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 그러니까 그 사실상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이거를 데이터 아날리시스로 실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코드만 만들어 주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O3 미니 하이가 그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또 모델을 바꿔서 4.5로 해봤거든요. 아까하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줬죠. 애초형광 단면도를 파이썬 코딩으로 그려줘. 그래놓고서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한 게 있죠. 코딩을 해서 이렇게 코딩의 실행 결과, 즉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SVG 파일로 만들어줘. 작년에도 제가 이걸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트플롯리브로 그린 그래프를 SVG 파일로 저장해주는 기능이 매트플롯리브에 있는 거거든요. 코딩을 보면은 매트플롯리브의 기능이거든요. 그 앞에서 코딩을 할 때 매트플롯리브로 해서 플롯을 이 피그라는 데다가 저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피그를 SVG 세이브 피그 해갖고 SVG 포맷으로 저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SVG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 그랬더니 SVG 파일을 요거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운받은 결과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SVG 파일로 따로 얘가 그린 건 아니고요. 그냥 매프로리브의 그래프를 그대로 SVG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요 그림과 완전 동일합니다. 한글 깨진 것도 동일하고. SVG 파일은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 형식 변환을 하면 되는데, 재밌는 건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PDF나 DXF 형식으로도 변환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플로리브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매플로리브로 그린 그래프를 DXF나 PDF 파일로도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PDF나 DXF 파일로 변환하면은 요 그림 그대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챗GPT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클로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드는 뭐 이렇게 아티팩트 기능이 뭐 제일 처음부터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H형광 단면들을 그려줘. 제가 지금 HTML로 만들어 달라거나 아니면 뭐 매플롯리브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H형광 단면들을 그려줘. 그다음에 재원 입력하고 그냥 치수가 표시된 엔지니어링 드로잉 스타일로 그려달라고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클로드가 다른 모델들보다 뛰어난 점이 뭐냐면, 스스로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서 자기가 적절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도를 엔지니어링 스타일로 그려달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벡터 그래픽으로 해야 된다. 물론 뭐 이 클로드에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 그래픽으로 처음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벡터 그래픽을 잘 그리는 LLM이라는 거죠. 바로 벡터 그래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 표시해주고,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 두께 표시해주고, 플랜지 4, 그 다음에 웹 두께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도라는 것까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드가 생각보다 보면 좀 눈치가 빠르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챗GPT에는 파이썬으로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해가지고 매플롯리브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클로드에서는 아마 매플롯리브를 이용하는 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거 아티팩트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그 자바스크립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는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플롯리브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랬는데, 클로드는 이 파이썬으로 이런 거를 하진 않아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달라면 코드를 만들어주는데, 파이썬 코드를 시행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 아나리시스도 다 가능한데 클로드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킨 거죠. 나름대로 전략이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바드였던 시절이었죠. 바드였던 시절인데, 그 제미나이의 최근에 발표된 모델이 2.5 프로가 나왔거든요. 2.5 프로. 근데 아마 2.5 프로에서 제 기억에는 2.5 프로가, 자, 2.5 프로에다가 이렇게 그냥 단면도를 그려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모델 버전별로 똑같은 걸 시켜도 얘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 할 거냐가 다 다르거든요. 2.5%한테 요런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텍스트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2.5%는 이게 그 리즈닝 버전이거든요. 나름대로는 딱 해갖고 이렇게 그려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을 이용하라고 하면은 얘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매플로리브를 쓰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좌표를 다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름대로 매플로리브를 쓸 것 같죠, 느낌상. 코딩을 했고요. 맨 끝에 이제 플롯 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보여달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는 그 실행 결과를 여기다 보여주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모델이 많은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해요. 쓰는 사람은 뭐는 뭐가 뭐 어떤 기능은 어느 모델에선 되고 어떤 기능은 어느 모델에서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옛날 버전이죠. 2.0 플래시 최근에 나온 버전 말고 여기다가는 똑같은 어, 프롬프트를 주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코드를 자기가 짭니다. 파이썬으로. 챗GPT하고 비슷한 거죠. 데이터 아나리시스 기능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좀 이상하죠. HBM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렸어요. 그죠? 틀린 거잖아요. 그죠? 치수선도 없고 여기 분명 엔지니어링 드로잉 스타일로 그려달라 그랬으면 치수선을 넣었어야 되는데 치수선을 안 넣었단 말이죠. 아무튼 이게 치수선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치수선을 아예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치수가 표시된 엔지니어링 드로잉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치수를 넣긴 했는데 좀 엉뚱하게 넣었어요. 그죠? 그냥 재원을 텍스트 형태로 그림에다가 표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매플로리브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HTML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HTML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똑같이 이제 치수가 표시된 엔지니어링 드로잉 스타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 플래시에는 캔버스 기능이 있거든요. 캔버스 기능이기 때문에 HTML로 이제 만든 거고 그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스케일이 전혀 맞지가 않게 그린 거고 좀 이상하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웹 두께도 뭐 이렇게 표시가 됐고 폭이 300이라는데 일단은 HBM이라고 해도 다른 모델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렸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진짜 H자 모양으로 눕혀놨고 스케일들이 안 맞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2.0 플래시에도 이 캔버스 기능이 있어서 이제 코드와 프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결국 뭐 SVG거든요, 이게 결국은. SVG. SVG로 시작해서 쭉 좌표들을 주고 뭐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2.5 프로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이제 그 HTML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HTML로 그려주고 치수선을 포함해 달라라고 줬습니다. 얘는 이제 최근 모델이고 또 그 리즈닝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표나 이런 걸 정확하게 구할 것 같아서 얘한테 이제 시킨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잘 그렸습니다. 폭과 높이 맞고 웹 두께 표현하는 거 맞고 플랜지 두께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화살표가 이 치수선의 끝, 그러니까 치수선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지수선의 끝에서 화살표의 가운데를 여다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취수보조선 밖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삐져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아,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코딩만 해줬어요. 이렇게. 코딩만 해준 거죠. 코딩만 해줘서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캔버스로 보여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캔버스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은 게 이제 요 그림을 본 거고요. 캔버스로 보고 했더니 요런 화살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화살표 끝이 치수 보조선에 딱 맞도록 수정해줘라고 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저는 단지 언어 모델 뿐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능력이 없다고 그냥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좀 황당했는데 그 제미나이가 유독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요런 게 요런 메시지가 자주 나와요, 제미나이. 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4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 스타일로 그리는 걸 해봤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 따라주진 않는 것 같았었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특히 치수가 뭘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기존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한 거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거고, 결국은 도면은 벡터 스타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벡터 스타일 중에 오늘은 챗GPT와 클로드와 제미나이로 HTML로도 시켜봤고, 그 다음에 다 데이터 아나리시스가 있었죠. 데이터 아나리시스.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데이터 아나리시스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해봤고, 클로드는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시켜도 그냥 얘는 파이썬이 아니라 얘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아나리시스는 파이썬의 기능인 매트플롯리브 그래프 그리는 기능으로 도면을 그리는 걸 해봤고요. 근데 결국은 HTML로 SVG로 만드는 게 가장 그래도 통제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뭘로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면을 그려달라 그러면 바로 그냥 그 HTML 코딩을 해서 SVG로 만들어주는 걸 봤죠. 자, 대신 이 매플롯리브의 장점은 얘가 아까 그 챗GPT에서도 확인하셨지만 PDF나 DXF로도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다음 영상에서는 코딩으로 DXF를 생성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XF도 어차피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 일종의 언어죠, 규칙도. 그래서 그거를 스타디했다 그러면은 이 LLM들이 이 규칙을 지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HBIM의 치수 이런 것들을 그냥 SVG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DXF 파일로 만들면 가장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치수선이나 이런 것도 DXF에 디멘전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CAD에서 우리가 디멘전 명령을 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건 재가공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LLM한테 코딩을 시켜서 DXF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